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강희대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몇 쓰레기 언론이 반대 여론 조성에 아주 열을 올릴 테고, 야당은 또 무조건 흠집만 내려고 막 물어뜯겠죠. 민중도 언론이나 정파에 휘말려서 욕을 해대고 비웃고 탄핵 운운할지도 모릅니다. 노약자를 돌보고 가난을 구제하고 환경보호에 힘쓸 건데 누가 반대하냐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일 아닌가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결국 통치는 민중이 하는 셈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강희대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강희대제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강희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 것이냐. 물론 그러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강희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예. 글쎄요. 지난 세월호 사건 같은 거는 아마 없었겠죠. 없었겠죠. 예. 세월호 사건이 났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장되지는 않았겠죠. 예. 이 사람은 굉장히 근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집무실이 근정전입니다. 근면하게 정치해야 된다. 근정.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어떤 거냐? 네. 이 양반이 8살에 이제 황제가 예, 되죠. 예. 뭐 그때야 뭐 자기 의지대로 됐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14살에 이제 친정을 하게 친정을 됩니다. 하고, 예. 아버지 순치대가 14살에 친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권룡제도 14살에 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61년 동안 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친정한 게 어떻게 되는 거면 61 빼기 6 하면은 55세, 5년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예. 제가 이 산수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전회의를 합니다. 보통 왕이 아프거나 예. 피곤하거나 빼죠. 황제가 예. 그러면 다음에 하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색에 빠진 왕들은 예. 뭐 막 상당히 빼먹었다던데. 그 사람은 예. 단 하루도, 단 1일도 거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놀라운 거죠. 이것은 거꾸로 뭐냐,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예. 황제의 책무인 책무죠. 지도자의 책무죠. 예. 자기가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국왕은 백성들을 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 사람의 생각은 말이죠. 예. 실제 자기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백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군주의 역할은 백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 군주는 당연히 피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고 피곤한다. 그럼요. 많이 예.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자식들 같은 경우도 예. 처음부터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탁 막 그 황태자로 정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황태자로 둘째 아들 정했다가 또 바꿨다가 다시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 끊임없이 황태자, 황자들 갖다가 다 공부를 시킵니다. 서바이벌이네요. 엄청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 공부를 시키는 거냐? 공자의 학문도 공부시키고 만주어도 공부시키고 몽고어도 공부시키고 각각의 문화도 공부시키고 무예도 공부시키고 승마도 공부시키고 병법도 공부시키고 천문학도 공부시키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국가 지도자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다 알아야죠. 알아야만이 백성을 위해서 제대로 복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
일단 재벌이 반대해서 안 돼요. 안 돼. 근데 저는 이 강희제에 대해서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어떤 정책 만들어 이거 다 아는 내용들인데 예. 우리 독자들이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지금 이해할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 이제 이 강희제 이전 시기에 예. 특히나 이제 사실 이 청나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 우리 되게 이제 막 무식하다. 막그 잘못 오랑캐다 알려진.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누르하치도 문자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누르하치가 그 압록강 건너에 아주 작은 건주 여진의 그 한 일원이었거든요. 예. 물론 아버지가 이제 뭐 영향력이 있는 그 족장이긴 했습니다만 아버지도 일찍 죽었어요. 예. 이 저 누르하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무해 되고 뭐 막 목동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이야.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이 그 일종의 여진족을 일부 통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느냐. 우리 여진 언어,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문자를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몽고의 문자 또 중국 한족의 문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해서 문자를 만들게 한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초원위에서 뭐 말이나 타고 다니고 활이나 쏘고 양젖이나 짜는 새끼들이 무슨 문자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누르하치는 문자를 만들게 한 사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누르하치가 엄청 포악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알기는 그렇죠. 뭐, 예. 그런데 이 사람은 항복하면 모든 게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대항을 하는 부족들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무력으로 제압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에게 항복했다 그러면 자기네 부족과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 누르하치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족과 여진족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족들이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저 전에도 한번 제가 그 이야기했지만 그때 제가 이제 1766년 홍대용이 북경에 연행사로 갔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강명관 선생 책 소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그 을병연행록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홍대용이 청나라 사람들이죠. 한족 출신들. 당신들 지금 쿠데타 일으키지 않을 거냐. 막 이런 이야기해도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 지금 이렇게 권룡제가 잘 다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하느냐. 역으로 의아해 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왜? 차별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중국이 서자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서자제도도 없죠. 거기는 차별이라는 게 없어요. 의외로 우리가 웃겨요. 그런 거. 그런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청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검소해. 의외로. 그래서 명나라 때 전 기간 동안에 자금성에 환관 내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궁녀 인원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글쎄요. 그 정도 크기면은 한 2, 3만 명씩은 있을 것 3만 명? 10만 명까지 있어. 10만 명까지. 10만 명. 그러니까 이놈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요. 망할 수밖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만력 몇 년, 숭정 몇 년 이러죠. 만력제, 숭정제 다 쓰레기 같은 황제들 아닙니까? 그것들. 10만 명, 유한계급이 10만 명인 거잖아요. 먹고 이런 노는. 쓰레기 같은 황제들을 갖다가 말이지. 그립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말이야. 재단에다가 절이나 하고 있었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얼마나 이게 불쌍한 족속들입니까? 그런데 강희제가 황제되고 나서 환관, 궁녀 각각 400명씩 했어. 400명씩.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그건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거의 환관 궁녀로 찾아볼 수 없는 거네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한테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냐는 거야. 자기들이 좀 불편하면 어떠냐는 거야. 권룡제가 강희제, 옹정제 이 사람들 엄청 대단한 위세를 떨었으니까 최고급 옷 입었을 것 같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무명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조선시대 왕들이 그 작은 나라에서 엄청 개폼 잡고 한 거지. 권룡포를 입고. 아니 물론 이제 그건 의례복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평상복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무명옷을 그렇죠? 입었다는 게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궁녀 400명 두는 거야.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궁녀를 300명으로 축소합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이게 뭐야? 강희제 따라 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정조의 가만히 행동을 보게 되면 네. 그런 모범적이고 스스로 검소하고 막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다 강희제야. 이게 다 강희제. 예. 비교표 한번 만들어. 네, 제가 진짜 이거 공부하다가 예. 강희제하고 권륭제하고 비교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논문으로 쓰긴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예. 강희와 권륭, 예. 뭐 아니 강희와 정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예전에 그 서울대 법대의 최종호 교수가 예, 쓴 예. 책이 다산과 괴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다산과 괴테가 동시대적 인물이고 예. 두 사람이 사고하는 바가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예. 그래서 다산과 괴테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지금 이게 부끄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정조가 자전을 만듭니다. 자전을 만들어요. 그 자전이 예. 이제 그 홍제 전서 내용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조선의 자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규장전운이라는 거예요. 규장전운. 이 규장전운이 사실 강희자전하고 거의 같은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강희제가 강희자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걸 다 수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야, 우리도 독자적인 이게 좀 필요하겠다. 사실은 그 규장전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문이지 뭘 독자적인 건 아니잖아. 냉정하게 그렇죠. 이야기해서. 그러나 정조가 중국 것보다 더 나은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뭐 호승심 같은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조선 시대 때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조선 후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수입한 고금도서 집성, 1776년에 수입한 고금도서 집성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내용이야. 고, 옛거, 금, 현재 있는 모든 도서들을 모은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강희제가 만든 거예요. 강희제 때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정조 때 처음 이제 수입을 한 거죠. 수입을 했더니 유리창에 있는 서점 주인이 우리 연행사들 쓱 비웃으면서 한마디 던졌잖아요. 조선 문명국가인 줄 알았더니 이제 겨우 한 질 사가네. 10년 전에 일본은 두 질 사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본이 이 강희제가 만든 고금도서 집성을 1700년대 중반에 사가지고 가서 일본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18세기 일본 문화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미 우리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고금도서 집성을 사갖고 갔던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원래 할 얘기 하려고 하다가 저 강희제가 지금 대통령 되면 어땠을까 이 얘기 하는 바람에 이제 이야기가 좀 틀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그 강희제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는 매우 근면하다는 것, 매우 검소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죠. 강희제가 당시에 이제 조선의 북벌론이 그 부각이 되는 것들 그때가 이제 숙종 때 이야기죠. 강희제가 이제 3번의 난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한족 출신들의 5.3개 남부터 이걸 다 이제 제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중국 내부가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혼란스럽다 보니까 조선 시대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필요하죠. 윤유라든가 혹은 김석주라든가 그렇죠. 유혁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숙종하고 함께 이제 북벌론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북벌론이 이제 사그라지죠. 왜 강희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너네들 뭐 북벌론 한다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신이 와갖고 막 기절을 하는 거지. 청나라 조정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로다가 그냥 윤유 죽여버리고 유혁연 죽이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강희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네 나라가 지금 백성들 굉장히 가난하게 산다. 백성들 먹을 것도 제대로 없다. 우리 다 지금 보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너네들은 군주의 힘이 너무 미약하고 신하들이 너무 힘이 세서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 신하들이 힘이 세서 나라가 망가진다는 건 아니지. 그게 그렇죠. 어떻게 그러겠어요? 제대로 된 신하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 신하들이 사욕이 많은 신하들인 거야. 사욕이. 부패. 그런 신하들이 결국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들이 공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 이 나라하고 똑같아. 네. 맞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힘이 또 엄청 세기도 하지만은 그 대통령 밑에서 있다라고 하는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나머지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너무 강하게 자기 공천 말고는 관심이 없다고. 그럼요.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비박 친박 싸움이라고 하는 게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 누르기 이런 공천권 것들이 뭐 이런 다음 거죠. 공천권이지. 다음 막히네. 공천권에 이 지금 원내대표 작살내지 않으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자기들 편으로 불러들여야만이 자기가 다음에 공천권 또 하죠. 받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나라를 위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런 반면에 여기는 굉장히 사람에 대한 등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당시 조선을 바라보는 눈들도 굉장히 냉정하게 아주 바라봤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강희제는 참 그 자기한테 간언하는 신하를 좋아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간언하는 신하를 지도자들이 지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불편하죠. 예, 물론 이제 공자처럼 뭐 간언하는 신하가 많고 그러는 것이 좋겠다, 뭐 맹자 그런 얘기하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죠. 말이 그런 거고요. 이 사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정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5년 자기가 친정 그 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단 하루도 어전회의를 거르지 않았다. 하다못해 여행 가도 어전회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하들이 되게 힘들었겠어요. 아니, 말도 못하게 힘들었지. 그런데 말도 못하게 이렇게 힘든 국왕이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은 거예요. 행복하죠. 이 사람이 했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의인불용, 용인불의 이런 말이거든요. 의심나면 쓰지 말고 일을 맡긴 후에는 의심하지 말라.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게 어디서 듣던 이야기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주로 썼던 아니 그 이병철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늘 써먹던 말이에요. 요 말이 요게 바로 강희제가 한 말이에요. 강희제가. 예. 그러니까 의심 가는 사람 쓰지 말고 한번 일을 맡긴 후에 의심하지 마라. 이거죠. 이게 원래 이제 송사에도 나오는 이야기긴 하지만 강희제가 딱 했던 아주 유명하게 잘 썼던 말이죠. 강희제는 이걸 통해서 신하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죠. 그 대신 그 사람이 간언한 사람, 청렴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이제 이 강희대제 안에 자세하게 녹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 강희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한 건 치수예요, 치수. 그러니까 물 관리를 정말 잘한 거죠. 사실 중국에서는 요순임금 이래로 뭐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럼요. 그 치수가 뭐 제일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치수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물 관리. 그런데 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신하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도 왜 그런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서 뒤로 돈 빼돌리고 하는 인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 중에. 그럼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4대강 사업한 것보다 아마 더 많이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 매우 투명한 집행과 정책들이 일관되게 이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사업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불만도 덜했겠죠. 그럼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권륭제에 대해서 강희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희제보다는 권륭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컸었어요. 왜 권륭제에 대한 관심이 컸냐면 권륭제가 이제 그 숙종연간 뭐 또 그 뒤에 또 정조년간 권륭제 기간이 영조하고 정조 때하고 같이 맞물리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정조가 권륭제가 자기 아들 가경제한테 황제 지위를 물려주거든요. 죽기 5년 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주 예의주시하게 바라보면서 권륭제가 했던 정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문제들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강희제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권륭제 때보다 더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제가 이 강희제를 보면서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운 거냐? 정조가 아쉬운 거야. 영조가 아쉬운 거야. 숙종이 아쉽고 현종이 아쉽고. 왜 아쉬운 거냐? 강희제는 본인이 천주교를 전혀 신봉하지 않았어요.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천주교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천주교 교리가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그 교리가 사실은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효라고 하는 부분, 네. 또 이제 내세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굳이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또 이 강희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네. 만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난 만주족이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주족의 역사와 전통을 갖다가 자기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책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도자의 책무가 있었던 거죠. 항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단순하게 자기가 만주족이기 때문에 만주족의 문화나 역사가 모든 것이 옳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그 오랫동안 내려왔던 한족의 문화들 예.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높이 선진화된 것들은 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서양의 선교사들을 분명히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그 직위 자체가 아담샬의 어떤 조언 때문에 이루어졌던 건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아담샬 이후에 오는 선교사들과 관련해서 적극적 만남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흠천감을 비롯했던 과학과 연관되어 있는 기구들은 다 서양의 선교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포합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절대 금하지 마라. 그 논리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 나는 천주교 신앙 난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포교 활동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과학 활동도 그럼요. 이건 매우 놀라운 겁니다. 나는 이 생각을 나는 인정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나는 이 생각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 너희들이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라. 무조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 생각하지 않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그 사상을 일거에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반역이라고 그러죠. 예. 그건 영린이야 어떻게 보면 막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데 강희제는 그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만주족이야. 만주족의 역사 문화를 지킬 거야. 그런데 만주족과 한족이 함께 공존하고 이 나라가 함께 발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기존에 내려왔던 학문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용인하는 거야. 그리고 서양에서 갖고 왔던 많은 문화들 다 용인하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 누르하치가 만들었던 팔기라고 하는 제도 그것은 바로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 오가작통이라는 게 있어요. 5가구에 한 통을 만들고 한 5통을 갖다 한 정을 만들고 5정을 한 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게 바로 사실 팔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물론 오가작통은 우리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거였는데 가만히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사실 어떤 사람들은 갖다가 이 여진족도 우리 종족이었다 같은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그 누르하치의 한자가 애신강나다 보니까 신라해 갖고 뭐 우리 같은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여진족과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그런 팔기의 문화 같은 건 사실은 비슷하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주족만의 팔기가 아니라 한족과 나머지 서양인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제민족들이 원체 광대한 영토였으니까 아우르면서 만드는 새로운 통합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계층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차별 이런 것들을 절대 주지 않겠다. 왜? 그런 것들은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고 백성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희제를 우리가 현대 시각에서 다시 좀 봐야 되겠다. 현대 오늘 이 시대에 거꾸로 300년 전에 이 강희제를 갖다가 연구하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를 갖다 만들어내고 우리가 존경받는 인물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따라해야 되겠다. 우리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중국에 있는 선지자들을 바라보는 것들 그것을 배우는 것들 이것은 너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 강희대제를 통해서 흥미롭게 읽으면서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강희대제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훔쳐서라도 읽으라는 책 강희대제. 오늘 김준혁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라 그러죠. 욕인술이란 말로도 표현됩니다.
어느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효율이 달라지고 민중이 받는 혜택과 피해도 천지차이입니다. 기업의 대표라면 무엇이든 본인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노동자를 탄압해도 그만입니다.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사장 마음대로 휘둘러죠. 이게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정부의 통제 의지가 희미해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글프지만 민중을 위하는 주체는 민중밖에 없다는 결론이기도 하고요.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만기칠람할 수 없으니까 이게 당연히 권한은 위임해야 하고 책임은 본인이 감당하는 형태를 취해야 어떤 조직이나 국가고 원만하게 운영됩니다. 만기칠람 누가 떠오르셨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하겠다는 심리는 열정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이건 부지런함이 아니고 자바람는 겁니다. 더구나 어느 하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전문가를 제대로 기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거 뭐 어쩌자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바로 용인술입니다. 강희대제도 박학홍익고라는 과거 제도를 시행해서 다양한 인재를 등용했죠. 이 덕분에 훌륭한 통치를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본인의 과감성과 인재들의 성실함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겠죠. 대한민국은 입을 열 때마다 비문이 튀어나오는 대통령이 통치합니다. 국문과 출신도 아니고 뭐 글쟁이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천만에요. 말이나 글은 본인 생각의 표현입니다. 별 생각이 없거나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으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죠. 제가 무슨 전문 용어나 유식한 표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 명료하게 방향을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 이게 한탄스러운 겁니다. 머리 좋고 학식도 충분한 보좌관들은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눈치만 보고 칭찬만 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존재들을 간신이라고 하죠. 위대한 군주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이 더욱이나 한심한 느낌입니다. 더도 말고 말이라도 똑바로 하라는 요구를 효자동으로 던지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삼계탕 먹는 복날을 기다리는 방송 전영만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